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라북도가 7년여 전 도 산하 기관들을 동북권 시군으로 줄줄이 이전했습니다. 정부의 혁신도시처럼 낙후 시군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목적이었는데요. 그렇다면 도 산하 기관들,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오늘 이 문제 집중 점검합니다. 먼저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전북 도청 앞 대로변에 관광버스가 정차했습니다. 버스에 승차하는 사람들은 모두 전라북도 공무원들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도청 산하기관으로 출근하기 위해 장기 임대한 관광버스를 타고 매일 출퇴근합니다. 첫 차는 장수에 있는 동물위생시험소로, 다음 차는 임실의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향하는 통근버스입니다. 불편해하세요. 민원인도 불편해하세요. 출장을 전주로 와요. 버스를 따라 임실에 있는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봤습니다. 2010년 전주에서 이전해 오면서 깔끔하게 단장된 신축 청사. 여기에서 근무하는 70여 명의 공무원은 모두 전주 등 다른 지역에서 통근하고 있고 임실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임실에 거주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또 연구사들 입장에서 보면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것 때문에 같은 도 산하기관인 공무원교육원과 도로관리사업소, 산림환경연구소 역시 2010년을 전후해 남원 순창 진안으로 이전했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처럼 전라북도 역시 산하기관을 낙후된 동북권 시군으로 옮겨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공무원 모두가 전주 등 원래 살던 도시에서 출퇴근하면서 가끔 있는 부서회식 자리조차 단체로 퇴근한 뒤 전주에서 이루어집니다.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라고는 소규모 물품 구매나 일부 직원이 점심때 음식점 이용하는 게 고작입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이제 기대치만큼의 많이 좀 미치지 못한다고 국민들은 생각을 하죠. 좀 아무래도. 정부의 혁신도시 정책을 따라 전라북도가 산하기관을 이전했지만 10년도 안 돼 실패한 정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네,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전라북도는 무엇을 한 걸까요? 정부를 향해서는 혁신도시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주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스스로 벌여놓은 일에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연 기자입니다. 전라북도가 이들 5개 산하기관을 동북권 시군으로 이전하면서 들인 비용은 모두 700억 원. 새로 부지를 마련하고 신축 청사를 짓는 데 들어간 돈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서 쓰는 비용도 도청의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5개 기관 모두 통근버스를 장기 임대에 쓰고 있는데 이 비용이 매년 1억 7천만 원. 이전한 지 8년이 됐으니 공무원들 출퇴근에만 10억 원 이상이 들어간 셈입니다. 최초의 목적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전라북도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 해당 지역의 상주 직원을 늘리거나 권장하는 등의 다른 대안은 전혀 없이 오히려 전주를 왕래하는 통근버스만 예산을 들여 꼬박꼬박 제공해왔습니다. 전라북도가 그동안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직원과 가족들을 이주시키려 갖은 애를 썼던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입니다. 최근 정부 방침으로 확정된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최고 30% 지역인재 채용도 5개 동북권 이전 기관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입니다. 각 기관들 나름대로 인력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과 가능하면 좀 호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산하기관 이전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안을 이제라도 내놓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에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얼마 전 시장직에서 쫓겨난 이건식 전 김제시장이 김제시로부터 소송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후배 회사에 특혜를 주면서 김제시에는 손해를 끼쳤기 때문인데 김제시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겁니다. 전주 MBC는 오늘부터 단체장 비리 그 후속을 들여다봅니다. 강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건식 전 김제시장은
재임 중 후배가 운영하는 사료회사에서 제품을 구입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이 문제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지난해 말 시장직에서 쫓겨났지만 문제는 이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전 시장의 부당한 지시로 김재 씨가 손해를 본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재 씨가 입은 손해는 이 전 시장의 후배 회사에서 불필요하게 구입한 토양계량제 1억 4천여만 원과 값비싼 가축면역 증강제를 구입한 비용으로 모두 김재 씨의 예산이자 시민의 혈세입니다. 김재 씨는 이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하고 이 전 시장 측의 부동산을 압류했습니다. 지금 현재 초안을 잡고 있죠. 결제를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그 변호사 선임도 하고. 하지만 김재 씨처럼 비리를 저지른 단체장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김재 씨의 소송 역시 자발적이라기보다는 감사원의 지시에 따른 겁니다. 감사원이 지난 2015년 이 시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통보한 사항을 김재 씨가 2년여 만에 이행키로 한 겁니다. 실제 다른 시군에서는 단체장 비리의 후속 조치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부안군의 경우 김호수 전 군수가 재임 시절 인사비리와 뇌물수수로 군정에 피해를 입혔지만 김 전 군수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습니다. 그 지역 그리고 지방정부에 손해가 끼치는 결과를 낳았다면 마땅히 그 점에 대해서 처벌뿐만이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도 함께 물어야 되는. 잇따르는 단체장의 비리와 낙마,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기 때문에 비리단체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풍토와 제도 도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가칭 민주평화당이 내일 정동영, 유성엽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광역 기초의원 15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도당을 창당합니다. 초대 도당 위원장에는 김종회 의원이 추대된 가운데 민주평화당 측은 전북에서만 이미 2,700여 명의 당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최대 2곳까지 시장군수 후보를 전략공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회의를 열어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선거구를 자치시군구 10곳 이내 시도는 1개, 11곳에서 20곳의 시도는 2개로 결정했습니다. 당은 현역 단체장이 없는 시군 가운데 후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곳을 전략공천 가능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훔친 차량으로 전주 시내에서 도주극을 벌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저 호기심으로 범행을 벌였다는 이들의 일탈로 시내 한복판에서는 아찔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호대기를 하는 승용차를 향해 경찰들이 달려갑니다. 차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차량은 갑자기 중앙선을 돌아 반대 방향으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경찰차가 서둘러 도주 차량을 쫓아보지만 이미 시야 밖으로 벗어난 뒤입니다. 영상 속 차량은 이날 새벽 전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도난당한 것. 놀랍게도 차 안에는 10대 청소년 5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3명은 중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찰 추격을 피해 전주 시내 한복판에서 시속 100km가 넘는 속력을 내며 아찔한 도주극을 벌였습니다. 경찰에 쫓긴 청소년들은 단지 입구에 차를 세워 길을 막고 아파트 옥상으로 도주했지만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전부터 전주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을 돌며 차량 탈의를 해 70여만 원의 금품을 챙겼는데 갈수록 범행이 대담해져 아예 차량을 훔치기까지 한 겁니다. 시정되지 않는 차량 상대로 현금 등을 훔치다가 차량에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호기심에 운전하고 싶어 이 같은. 경찰은 아찔한 도주극을 벌인 17살 김무근 등 5명을 특수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군산시 성산면의 한 교차로에서 그랜저와 벤츠 차량이 정면 충돌해 그랜저 조수석에 타고 있던 69살 A씨가 숨지고 두 차량 운전자가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중앙선 침범 등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1호 방조제 앞에 있는 부안 가력 선착장 확장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1년 완공 계획으로 868억 원을 들여 가력 선착장에 방파제와 물양장, 뜬다리, 여객보드 등을 시설하기로 하고 올해 예비 타당성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가력 선착장이 확장되면 방조제 안에서 조업하는 어선 600여 척의 이동과 정박이 원활해지고 새만금 내부 개발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달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전북 출신 선수들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쇼트트랙의 김아랑 선수가 대회 2연패를 노리며 스키점프의 최서우, 바이애슬론의 고은정, 문지희 선수가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낼 예정입니다. 한편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제23회 동계올림픽은 다음 달 9일 개막해 25일까지 펼쳐집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